지난 7월 19일 경남 사천에 위치한 제3훈련 비행단 활주로에서 실시된 KF-21의 2차 비행에서 총 39분의 시험 비행에 성공하였습니다. 이어서 랜딩 기어 또한 무사히 접은 채 안정적으로 비행하는 모습을 연출하면서 한국 최초의 초음속 전투기 사업에 세계 각국이 큰 환호성을 터뜨렸습니다. 그로 인해 현재 인도네시아 정부가 그야말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KF-21의 2차 비행에서 세계 각국의 예상을 뒤엎고 개발 과정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는 모습이 전 세계에 고스란히 노출됐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KF-21 개발 분담금을 지금까지 연체하고 있는 인도네시아를 밀어내고 그 자리를 꿰차려 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나라가 있습니다. 최근 한국산 방산 무기를 대규모로 도입하고 나선 이집트와 폴란드입니다. 이집트의 경우 한국의 블랙이글스를 초청해 이집트에서 가장 큰 기자 피라미드를 상대로 사상 초유의 에어쇼를 공연한 최초의 외국팀이 되었습니다. 블랙이글스의 이번 방문은 한국 항공우주산업이 이 지역에서 항공기를 판매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집트는 또한 최근 한국과 200대의 K9을 현지에서 생산하기로 합의했으며 K2 블랙팬서 탱크에 대한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이집트 공군은 약 100대의 항공기를 주문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존 함대를 대체하기 위해 새로운 첨단 제트 훈련 항공기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이집트의 FA-50 골든이글 제트 훈련 항공기의 수출 및 공동 생산을 제안했습니다. 특히 이집트는 1964년에 이미 초음속 제트 전투기를 제작했던 국가였던 만큼 한국과 KF-21 개발에 함께 나선다면 비단 이집트뿐만 아니라 한국의 항공 방위 산업 역시도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집트 정부는 한국과의 협력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의 대표적인 방산 거점으로 발돋움하려는 원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 같은 상황을 두고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폴란드 정부도 KF-21의 사업을 차지하려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며 인도네시아 매체가 다급히 경고하면서 인도네시아 정부를 공지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인도네시아 현지 매체에서 KF-21이 아직 생산 단계에 접어들지 않은 만큼 인도네시아 정부가 하루라도 빨리 한국에 밀린 분담금을 지급해야 이집트나 폴란드에 공동개발 사업권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미납된 분담금을 깔끔하게 정산해야 KF-21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지분을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 매체는 2차 시험 비행까지 성공한 KF-21이 앞으로 본격적인 양산에 돌입해 이를 인도네시아에 들여올 경우 공군의 획기적인 전력 증강을 안겨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의 자체 기술로 제작된 KF-21은 최장 30년간 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중간중간에 성능 개량을 거치면 추가로 10년을 더 운용할 수 있을 만큼 막강한 성능을 과시하게 됩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매체는 KF-21의 또 다른 장점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강력한 개량형 모델이 출시되는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초기 모델에서 블록2와 블록3 모델이 개발될 예정인데 먼저 5세대 전투기 버전으로 일컬어지는 KF-21 블록2 버전은 완벽한 스텔스 기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KF-21 블록3 버전은 6세대 전투기와 동등한 성능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산 스텔스 무인 전투기인 가오리 X가 장착됨으로써 조종사가 더욱 쉽게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매체는 정부가 지금이라도 생각을 고쳐먹지 않으면 인도네시아의 공군 전력에 몰락을 몰고 올 것이라고 질타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정부가 한국과 함께 KF-21 개발 프로젝트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해야만 인도네시아의 항공우주 산업을 그나마 보존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정부가 한국과 함께 KF-21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다면 현재 남중국해에 위치한 인도네시아의 고유 영토인
나투나 제도에서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중국군을 몰아세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매체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미납분 담금을 조속히 해결해야만 인도네시아 몫으로 배정된 KF-21의 투자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애초에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KF-21의 초도 생산 물량을 300대로 계획한 가운데 두 나라 공군이 사용하기로 한 150대를 제외하고 나머지 150대를 해외에 판매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발생한 투자 수익을 인도네시아가 배분받으려면 먼저 미납금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도네시아 정부가 올해 안에 이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투자 수익은커녕 사업권마저 다른 국가에 내줘야 할지도 모른다고 탄식했습니다. 당장 한국산 방산 무기를 대량 도입하고 있는 폴란드 정부가 이 같은 상황을 여실히 증명해 준다고 보도했습니다. 인도네시아 현지 매체는 최근 폴란드 정부가 K9 자주포와 흑표 전차를 비롯해 FA-50 경전투기에 이르기까지 한국으로부터 방산 무기를 대거 도입기로 한 가운데 심지어 인도네시아가 수소방관해왔던 KF-21 개발 사업에도 눈독을 들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무엇보다 폴란드 정부가 한국을 통해 방산 무기를 대거 사들이고 나선 것은 다른 국가들과 달리 한국산 방산 무기는 세계 최고의 품질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작 또한 속전속결로 제작되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폴란드 정부가 한국을 가장 중요한 방산 파트너로 밝힌 만큼 한국이 개발 중인 KF-21의 진행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매우 노골적으로 밝히고 나섰다는 것입니다. 이는 달리 해석하자면 폴란드 정부가 KF-21을 두고 구매의 차원을 뛰어넘어 인도네시아를 밀어내고 공동개발에 함께 나설 뜻을 밝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매체는 정부가 지금처럼 한국을 상대로 터무니없는 억지를 부렸다간 KF-21에 대한 모든 개발 사업권과 투자 수익을 고스란히 폴란드에 내줘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재빠른 대책 수립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결국 세계 각국의 협력을 진심으로 대하지 않고 객기와 만용을 거듭한다면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을 자처하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의 이 같은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보다 철저한 대응이 펼쳐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든든TV였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며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통해 시청자분들께 절로 배가 부른 든든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